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 김애련입니다. 저는 한 30년 가까이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성인학습자들을, 특히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글로벌 인재 평생교육원장을 맡으면서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단국대 일반대학원 학생들과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강의하고 또 지자체 강의, 그리고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제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평생교육 시대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사람 교회에서 100세 수명시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화제죠. 100세 수명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기살리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는 시로 오늘의 강의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 갑자기 부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낭낭한 음성으로 우리 5월 시를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천득.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취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또한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와, 네, 와, 네, 와, 네. 예, 이렇게 세상이 녹록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하려다가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이 시가 어떠세요? 너무 와닿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빨간 거 체크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됐을까? 머문 듯 가는 것이 바로 세월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100세 수명 시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무겁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사랑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은요,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희 정말 솔직히 너무 들잖아요. 지금 젊은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수명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가요? 예, 좋아요. 뭐니 해도 우리가 정말 머니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건강이죠. 우리가 뭐니 해도 건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이나 그리고 뭐니 하는 머니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오실 정도의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은 저를 조용히 찾아오세요. 예,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와 건강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긴 여정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의 그 취미생활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평생 학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화두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준비해서 나의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제 말이 틀리다 맞다. 맞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요. 사실은 지식적인 거는 이미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의하는 거는 당장 듣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릴 거 저 강의 안 해요. 들어보시고 그 안에 내게 돼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성인학습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특성을 테스트를 하고 수업을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뒤에도 잘 보이시죠? 예,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를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체크하면 안 돼요. 현재 나의 행동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장로님 아셨죠?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8개를 하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다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몇 개다. 준비되셨나요? 자, 대답을 활발하게 하셔야 돼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나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는 편이다. 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가락. 네. 2번째 넘어갑니다.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가로채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본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 얘기할 때 딴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끼어들고 그러다 이러면 안 돼요. 2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빨간 글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주는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끝까지. 예, 끝까지 들어주냐? 이게 문제죠, 이제. 4번째,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질문이 나와요. 시작. 내가 먼저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편인가? 예, 자꾸 이제 손가락이 많아집니다. 5번째, 시작. 장점을 먼저 보시느냐? 오케이. 자, 얼굴이 막 화색이 돌고 계세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나왔지? 막 이런 표정이세요. 예, 좋습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상요? 10번 이상 하는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어요. 마지막. 시작. 편안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인가? 자주 듣는 편인가?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채점이 끝났습니다. 자, 떨고 계세요, 지금. 과연 내가 몇 점이 나올 건가? 우리 장로님이 유난히 떨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8번째, 시작. 자주 구사하는 편인가? 이렇게 8개예요. 이거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선생님들, 제가 외웠냐고 질문을 할 사람 같이 보여요? 안 할 사람 같이 보여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가지예요. 8가지 중에서 내가 몇 가지가 해당되는가? 1번. 하나도 안 나왔다 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왜? 손 들지 마세요. 이분은 또 저랑 따로 상담해야 돼요. 노매, 매력이 없다. 그렇죠? 2번째. 1개에서 2개 나오시는 분 양매, 약간 정도 매력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3번째. 3개에서 4개 나오신 분, 이때부터 좀 나올 거예요. 이분들은 겸손하세요. 그리고 은근한 매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중매를 잘하세요. 중간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째, 5개에서 6개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많으실 것 같아요. 손 들어보실래요? 5개에서 6개 나왔어요. 확 손 들으세요. 예. 거의 다 아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일으켜서 뭐라고 그래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매력.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강매.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강매. 강매로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매. 다시 한번 시작. 강매. 자, 마지막이 남았어요. 이 마지막 단어가 기가 막혀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뭘까요? 볼매.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볼매. 다시 한번 시작. 이 볼매가 중요해요. 뭘까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와, 당당하게 손 들으셨네요. 오, 와,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볼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했지만요, 이게 생활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8개만 지키면요, 그 집은 행복이 그냥 끝난 집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의해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당장 활용을 하시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시간을 드립니다. 자, 카톡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이 8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실제적으로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 끝나셨나요? 네, 좋아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어유, 예. 이렇게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용기 있는 자에게는 늘 기회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예. 예. 좋습니다. 네, 권사님 찍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기본을 금방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긴 여정을 애아가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경청한다. 그쵸, 선생님?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청자를 파자해보면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귀위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대학생 아이들은 이 한자를 몰라요. 대학원 아이들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 단어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이게 우리를 기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자도 안다고요. 그렇죠? 청자예요. 청자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 귀예요. 왕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왕이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귀를 쫑긋하고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게 눈목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눈을 몇 개로? 10개로 뜨고 보라는 거죠. 누군가가 말할 때. 그러나 마음은 몇 개로? 하나로. 마음은 하나로. 눈은 10개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쿵 이 사람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얘네들을 넣었어요. 그게 뭐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기술은 뭐냐? 1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이 강의할 때 계속 이렇게 같이 합창하게 해요. 같이 하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내 입술로 얘기를 해야 이게 뇌를 움직여서 내게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하지 않으시는 분은 큰일 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이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백세수명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선생님들 보시면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오래 살지요. 그쵸? 이것이 이제 우리의 당면과제예요. 이렇게 오래 산 거의 이유가 뭐니 해도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분이 누구일까?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언제나 답은 화면에 있어요. 언제나 화면에 있어요. 이게 센스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장칼망 할머니예요. 발음하기도 아주 편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장칼망. 자, 저는 선생님들의 입술만 봐요. 다시 시작. 장칼망 할머니예요. 자, 이 할머니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세요. 오, 멋지시지 않아요? 예, 만만치 않으세요. 예, 특히 남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와우 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와우. 오, 좋아요. 예. 야, 이 할머니가 지금 보면은 몇 세까지 살았느냐면 놀랍게도 122세까지 살으셨어요. 그리고도 거기다 플러스 164일.
122년 164일까지 살았는데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눈하고 귀는 어두웠지만 정신은 또렷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사진이 40대 때 왠지 여러분의 젊은 차기숙 우리 권사님이 젊을 때 사진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놀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85세에 펜싱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조계수 선생님도요, 지금 85세 안 되셨는 거 저 알아요. 이제 투영 너무 어려요. 70대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요, 시작하기에 늙은 나이는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분이에요.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85세에 펜싱도 배우고요. 더 재밌는 거는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담배를 또 100세까지 피우셨대요. 담배만 안 피웠었으면 더 오래 샀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가만 놀 리가 없잖아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막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식전에 꼭 먹은 게 있었다. 꼭 먹은 게 있었다는 거죠. 뭐하고 먹을 먹었다? 올리브와 포도주를 먹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좋은 추억은 좋은 영화처럼 오래 이렇게 간직하고, 나쁜 추억은 나쁜 영화처럼 빨리 잊어버린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거꾸로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거,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만 부글부글 분노, 화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에 중요한 거를 한마디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할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장칼망 할머니십니다. 자, 그런데요, 나이에 갇히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장칼망 할머니뿐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청운에 계신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 한나 선생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제 강의 들을 필요도 없으신 분들이세요. 나이에 갇히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들 너무 잘 하시잖아요. 이분이 누구세요? 90세 되는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뭐 전국 노래자랑인가요?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분 누구세요? 김영석 교수님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초랑초랑하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 운동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50대 후반부터 수영을 하신대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수영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노후의 기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기살리는 노후 생활의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은 선생님들이 모르실 분이에요. 평범한 분들이에요. 요번에 지난주에 요양간호사 합격을 하셨어요. 84세인데 왜 이걸 따셨느냐? 마누라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려고.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이종민 선생님 빨리 다시 결혼하셨어야 돼요. 하셔도 될 나이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간호를 해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간호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요양간호사를 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분은 아이고 머니나 89세에 대학 졸업장을 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곁에 아주 허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이분이에요. 이 할머니. 너무 세련됐잖아요. 94세인데 아이고 머니나 모델이에요. 패션 모델로 오디션 거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람들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질문까지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누굴까요? 이상만 장로님이십니다. 예, 우리 이상만 장로님은 너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다른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 이상만 장로님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다른 이름 혹시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왜 안 나오세요? 장로님, 빨리 나오세요.
와, 장로님 등장했습니다. 장로님, 네. 지금 이제 82세인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하물며 지난주에 아이들 교육, 적기 교육에도 오셔서 딱 손들고 질문하셨어요. 매사에 관심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기살리는 노후 생활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나이는 나이가 아니다. 옛날 나이로 따지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나이 중에서 0.8을 곱하면 된다. 한번 곱해보세요. 선생님들.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제가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상만 장로님 같은 경우는 82세니까 0.8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8, 16 하나 올라가고 88, 64에서 65.6세예요. 65세예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활발하게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 등장이세요. 왜 등장했느냐? 제가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또 달라졌어요. 영국의 보그지에서 모델을 모집을 했어요. 보그지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오디션에 참석했어요. 몇 세인 줄 아세요? 100세예요. 100세.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의 모델로 발탁이 된 거죠. 그녀의 이름은 길보트로. 길보트로. 뭐 이름까지 외울 거 없어요. 굉장히 세련되셨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100세 수명시대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2001년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미국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세계적인 내기 대회가 열렸어요. 어떤 내기가 열렸느냐? 이 분이 텍사스 대학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예. 오스테드라는 분하고 그 옆에 분하고 이제 붙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스테드 이분이 사람이 2150년이 되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요? 150살까지.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분이 반박을 했어요. 그래? 근데 노화 연구에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이래요.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이분들의 내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셔서 제가 이걸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대결했느냐? 2001년에 얼마를 돈을 150달러를 주식시장에다 신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손손 이렇게 돈을 내면 2150년이 되면 돈이 얼마가 되냐? 5억 달러가 된대요. 그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런 내기를 걸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1번 오스테드한테 내기를 걸겠다. 손 들어보세요.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 150살까지. 오케이. 자,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좀 살기 어렵지 않겠나. 2번에다가 내기를 건 분들. 자, 예, 더 많으시네요. 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요,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이었어요. 거의 다. 70%는요. 그러더니 알파고와 이세돌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쏠려졌어요. 어디로 쏠렸겠어요?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 애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은요, 100% 150에 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내장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애들은요. 아이들도 영특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니까 겨우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44살까지밖에 못 사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왕 제임 시절에 60세를 넘은 사람이 2사람밖에 안 돼요. 누굴까요, 혹시? 영조, 그렇죠. 영조. 예. 영조하고 태조 이성계예요. 두 분 빼놓고는 제임 시절에 80세 이상 사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자, 이게 한눈으로 보는 우리의 실상이죠. 그랬던 우리가 1990년하고 2010년 20년 차이에 10년이나 더 사는 획기적인 일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10년 더 됐는데 선생님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더 젊어요? 훨씬 더 젊잖아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이쪽이 더 젊어요. 나이는 더 10살이 많아졌는데 더 젊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 검사를 했어요. 2001년
또 2010년, 10년을 두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년 전후의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 건강 상태나 현재 체력이 훨씬 좋아요. 1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배가 약간 나오는 게 많았어요, 어르신들이요. 근데 지금 배 나온 분들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나요? 선생님들. 그렇죠. 네. 거의 그렇게 날씬해지고요. 머리도 까매지고요. 그랬더니 머리에 염색. 뭐 어찌됐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도요. 주름이 없으세요. 힘도 더 세고요. 그 다음에 몸에 나쁘다는 술과 담배를 많이 안 하는 비율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도 모르게 머문 듯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었더라.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제목을 100세 수명시대라고 그랬어요. 100세 시대에서 수명을 제가 꼭 붙였어요. 왜 붙였느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0세부터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부터가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세 수명시대라는 그 정의를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수명시대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물어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100세 수명시대라는 건 무엇이냐? 최근에,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의 나이가 90세를 넘는 분이 많아질 때를 100세 수명시대라고 한다. 네, 이해하셨죠?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이 뭐 80세도 있고 81세도 있고 83세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90세 넘은 분들이 비율이 제일 많더라. 이때를 일으켜서 우리가 100세 수명시대라고 한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00세 수명시대다 아니다? 예, 둘 중에 하나 답은 항상 김종기 목사님 얘기해줘. 예, 둘 중에 하나. 아주 어려운 답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 수명시대다 아니다. 답은 언제나 이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다. 아주. 예, 거의 다 아니다. 그쵸? 아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 나이가 90세가 넘어질 건가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자,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2020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은 지금부터 몇 년 남았어요? 4년. 네, 4년 남았어요. 4년 후면 우리가 이제 90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투영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너무 젊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네. 제 나이가 궁금하시다는 눈빛인데요. 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100세 수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선생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정의를 꼭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요, 고령화 사회가 있어요. 화에다가 액센트를 붙여야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화가 액센트예요. 이게 뭐냐면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다. ing다 이거예요. 그럼 화를 빼면 무슨 사회가 되겠어요? 고령사회가 되겠죠. 근데 고령사회를 넘으면 무슨 사회가 되겠어요?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몇 명이에요? 대각? 5천만. 그렇죠. 5천만 중에서 7%가 전체 인구의 7%가 65세인 사회를 일컬어서 무슨 사회다? 고령화 사회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고령화 사회다. 그럼 고령화 사회 나오면 무슨 사회예요? 고령 사회가 되겠죠.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프로? 14%일 때예요. 14%일 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해라고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게 9구단을 외우라고 그래요. 몇 단을 외우면 되겠어요? 7단. 한번 외워볼까요? 7일은 7 시작. 7일은 7, 7이 14, 7, 3, 21.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7일은 7, 7이 14.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초고령화 사회는 20%예요. 20%. 그러면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1. 고령화 사회다. 2. 고령 사회다. 3. 초고령 사회다. 답은? 예. 마구마구 틀린 분도 나오고요. 마구마구 맞는 분도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슨 사회냐? 1번이에요. 고령화 사회예요. 아직 고령 사회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금방 고령 사회가 될 거예요. 작년 비율로 따지면 현재 13.1%예요.
13.1%. 그래서 언제쯤 될 거라고 예측하느냐? 2018년이 되면 된다는 거죠. 몇 년 남았어요? 2년. 근데 어떤 학자는 내년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2018년 시작. 자, 한 번 더 뒤에다 액센트해서 시작. 좋습니다. 이럴 때 한번 세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아주 2018년 아주 셌어요. 네. 2018년입니다.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무슨 사회가 된다? 고령사회. 예. 18에 눈이 어두워서 18하다가 고령사회인지 고령화 사회인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사회냐? 현재는 고령화 사회다. 그래서 2018년이 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사회가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우리 권사님은 이 말이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공부하고 오셔서 여기를 보면은 선생님들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를 한번 응시해 주세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여기 한번 응시해 주세요.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를 여기다 내놨어요. 보세요. 고령화 시대가 빨리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 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지금 공부했죠, 우리가? 일본은 몇 년이 걸렸느냐? 몇 년? 24년. 자꾸 입술로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 돼요. 몇 년? 24년. 독일은 몇 년? 40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리 좋은 우리 선생님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아, 다른 나라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돼서 준비하기는 참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어때요? 빨리빨리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도 빨리빨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자,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령화가 현재 많은 나라가 누구일까? 어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까? 일본이에요. 놀랍게도 일본이에요. 일본은 작년 통계로요, 27.1%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27%예요. 더 놀라운 일은 숫자로 세면 더 놀라워요. 3,427만 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5천만이에요. 근데 일본의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억 2,500?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죠. 27.1%에. 그래서 일본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된 거를 반면 교사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늘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으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결혼을 안 해요, 애들이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남자애들은 32.6세, 여자애들이 30을 넘었어요. 최초로 30살. 그리고 재밌는 게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인구를 일렬로 쫙 세워놨어요. 쫙 세워놨더니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인구의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작년에 40살을 넘었어요. 40.8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 이렇게 자료 수집차 인도를 갔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인도는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이가 25살이래요. 인도는요. 그래서 앞으로 왜 인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도가 발전할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젊은 애들이 많고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 나라가 뭔가 되겠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보시면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1.24예요.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저출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아이를 낳는 비율이 1.3 미만일 때를 저출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1.3% 미만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게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소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나 낳으면 어때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들 세례받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꼭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시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거기까지 그치지 않죠. 또 누가 있어요? 시집 안 간 이모, 또 시집 안 간 고모, 또 아직 장가 안 간 삼촌까지 합해져요. 그래서 아기가 황제가 되는 거죠. 아기가 황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일본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하류 노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황혼 이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연고 없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나쁜 것만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새로운 노인들이요. 바로 우리 여기 청운 어르신들 같은 이런 분들이 또 일본을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하고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걸 보면 선생님들 재밌어 하실 거예요. 졸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또 한번 시작.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졸업한다. 어떻게 졸업하냐? 이혼은 하지 않아요. 이혼을 하지 않는데 각자 인생을 찾아서 따로 사는 거죠. 뭐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살아요. 나는 결혼은 졸업했다.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농촌에 내려가겠다. 가서 작품도 하고 그림도 그리겠다. 근데 부인들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살포시 손 들어주세요. 아마 우리 교회도 있으시고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서로 만나서 교회도 오고 다과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졸혼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게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특히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본에서 따끈따끈하게 오셔서 이렇게 아까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있고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시니어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 왜 실버 세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 그 얘기 못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실버 싫다예요. 실버 하면 왠지 신체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한 그 노인을 얘기한다.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 우리는 어떤 시대냐? 우리는 경제력이 있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우리는 경제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니까 정치력적인 세력도 있다. 이 세력을 일컬어서 무슨 시대? 시니어 시대. 이건 바로 우리기 때문에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셔야 돼요. 무슨 시대? 또 한 번 시작. 시니어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신조어가 많이 나와요. 피딩족이 나왔어요. 피딩족이라는 게 뭐냐? 경제력. 아까 선생님들이 대답을 참 잘했네요. 뭐니 해도 뭡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니라고 대답하셨는데 맞네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 손자, 손주들을 예뻐해 주시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활동적인 분들, 그리고 우리 손주 애들한테 헌신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왜 심황의 권사님이 생각날까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을 일컬어서 무슨 족이라고 한다고요? 피딩족이에요. 피딩족. 이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나는 노인이기를 거부한다. 이걸 노노족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노노족. 또 한 번 시작. 노노족. 나는 거부한다. 저는 늘 우리 이종미 권사님 볼 때마다 그래요. 저렇게 예쁘신데 어떻게 저분을 노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농담만으로 그런 거야. 권사님 지금 연애해도 돼요. 막 그래요. 제 말이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소리가 커졌습니다. 노노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선생님들이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정말 건강하게 사회에 중요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현주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 109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인구는 5천만 넘어서 한 27위 정도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된 건 2007년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같아요. 그렇죠? 그때 2만 불이 넘었어요. 그런데
2012년까지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2년 6월 23일 날 아이가 태어나면서 5천만의 인구가 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자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조금 어려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고 네가 뭘 알아. 아니에요. 선생님 저 63세예요. 저도 알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제 나이가 되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저도 거쳤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때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우리는 굉장히 축복으로 들어와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눈 뜨자마자 당연히 마땅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행복과 기쁨을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를 기살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부모를 공양을 했고, 그리고 애들한테 공양을 못 받는다고 서러워하는데 서러워 마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를 가져가시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뭐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요, 재형저축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1974년에 있었다고 제가 기억해요. 76년인가요? 그때 재형저축의 비율을 기억하실 거예요. 22.3% 막 23% 그랬어요. 그래서 1억을 갖다 놓으면 2년 후에 이자가 어떻게 됐느냐? 얼마예요? 2,0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요. 그래서 돈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투기가 아니라 그냥 사놓기만 하면 돈이 마구 옛날 돌아가고 싶으시죠? 올랐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한테 줬죠. 근데 젊은 애들은 지금 어림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기살리게에는 하나의 기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이런 나라하고 당당하게 해서 강대국 대열로 들어가면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우리가 됐더라.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해라.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뭐 시간 날 때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 케냐가 그때는 더 잘 살았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이거죠. 국민 소득이 눈부신 거죠. 이거 바라보면 전 떨려요. 쫙 올라갔어요. 6.25가 끝나고 나서는 67불밖에 안 됐는데 2014년 정점을 때렸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배 정도가 올랐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힘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가 힘이 된 거죠. 그리고 정치 한류가 일어났어요. 다 보시다시피 이분은 누구시죠? 세계중앙은행 총재 김용이시죠. 선생님들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우리 상상하지도 못한 정치적인 한류들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밑받침 속에 일어난 게 문화 한류죠. 우리가 사실 이런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게 없으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게 뭐 소녀시대라든지 샤이니라든지, 저도 외국 가서 우리나라 가수들 때문에 굉장히 득을 봤어요. 샤이니를 좋아하는 팬클럽 애들 때문에 굉장히 득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싸이가 나오면서 유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에서 김수연,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전지현, 그리고 요즘에 우리를 심쿵하게 했던, 심장이 쿵쿵거리게 했던 이런 송중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5월 17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에요. 장난꾸러기 같이 생기셨는데 굉장히 서민적으로 정치를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조코 위도도라고 하는데 흔히 그냥 조코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기조연설에서 뒷배경에 이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를 뒷배경으로 깔고요. 여기 샤이니 이민호하고 찍은 사진을 옆에다 내놨어요. 본인의 딸하고 거기에 공연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류의 열풍이 세계의 방방곡곡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연속극이 많은 나라 본 적 있으세요? 눈 뜨고 보면 아침 연속극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요, 저녁 1일 연속극 시작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있으면 월화 드라마.
그지? 수목 드라마, 금요 특집 드라마, 그리고 주말 되면 주말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시간대별로 나와요.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절실하게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한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문화한류가 지금 끝없이 줄을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류 기풍을 타고 일어난 것이 바로 한국을 배우자, 일본을 제치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나 또는 MIT의 MBI 학생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와서 경이적이다 니네 나라, 그리고 너무나 다이나믹하다 하고 배우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 4, 5년 전에 이거를 캡처를 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오는 거를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요. 선생님들 놀라운 일은요, 30분도 아니고요, 3분 만에 마감이 됐다는 거죠. 3분 만에. 그래서 저는 100가지 헬조선 이런 거 나오는 게 사실 싫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중심 속에서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분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2010년에 이분이 이미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너무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폴 케네디 교수예요. 폴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써서 지식층의 남자들이 아주 이게 푹 빠지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역사학자니까, 미국의 예일대 역사학자예요. 세계를 예측을 해요.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2010년에 동경대학교 강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계의 역사는, 이제 선생님들이 세계사 실력을 테스트할 시간이 됐어요.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이시나요, 대강? 자, 보이시죠? 여기가 보면 이탈리아, 그리스예요. 이쪽이 지중해예요. 그렇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지중해의 역사에서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서 쭉쭉쭉쭉쭉 여기가 어딜까요? 미국. 그렇죠? 태평양 시대로 간다. 태평양 시대 다음에 어디로 가? 일본 다음에 한국 다음에 중국. 이게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심이 지금 현재 21세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동북아시아에 있다. 바로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그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살리는 노후 생활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2세기는 인도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중국이 아니다. 일본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같이 해볼까요? Maybe Korea 아시죠? Maybe Korea라고 얘기했어요. 저 굉장히 가슴이 떨렸어요. 이 글 보고. 왜 한국일까? 그랬더니 중국은요, 54억의 소수민족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거라. 물론 경제력과 국방력은 세지만은 정신적인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국이 된다는 거죠. 일본은 안 된다. 자연재해가 심하다. 지진이 일어나고 우파가 너무 세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땅이 몇 배 큰 줄 아세요? 100배. 그렇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100배 크기 때문에 서쪽하고 남쪽하고 북쪽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서로 너무 차이 나요. 그 다음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아마 너무 차이 나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너무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중국은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무서울 정도로 또 잘 살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중국을 생각해 보면은요. 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요, 어떤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보내줬어요. 당신의 강의에 이거를 좀 삽입하시오 하고 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보냐,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20개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 중에서 눈으로 쭉 보면 제일 재밌는 게 1번이에요. 그쵸? 중국과 일본을 아주 우습게 하는 민족이다, 우리가. 아주 자신감 춘천이죠, 우리. 그 다음에 영어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도 영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100위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수대학에 좋은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한국 민족. 너무 니네 나라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어요. 1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죠. 열받는 일이 있어도, 아니, 어쩌면 이렇게 남의 나라 써도 이렇게 속을 이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6번. 시작.
예, 대자연과 맞짱 뜨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좀 용서하세요. 제가 쓴 게 아니니까. 17번 시작. 근데 너무 좋아들 하세요. 강의 해보면요. 약간 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듯 하면서도.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우리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변해요. 예전에는 남존여비였어요. 여기 우리 남자 선생님 계실 때는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시대를 남존여비. 그래서 오죽하면 양성평등교육원도 있잖아요.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동의하십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건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 아니, 이게 아니라 좀 맞는 것 같아요. 여자 세상이 됐어요. 하물며 아파트의 통장도 여자예요. 뭐 중고등학교 반장은 여자가 휩쓴 지 뭐 오래됐고요. 육사 출신 1등도 지금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사법고시 뭐 공무원 할 것 없이 여자예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얘기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성국가예요. 여성국가는 보면 반도국이 여성국가예요. 그 지역 특성이 있거든요. 대륙이냐 반도냐. 반도는 전쟁을 많이 당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약 930번 당했대요. 그럴 때 도망갈 때 주로 여자가 애기 업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세상을 빠르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직장. 옛날에는 선생님들만 해도 저도 그렇고요. 학교 들어가면 내 평생. 근데 요즘 애들은 아니에요. 직장을 막 옮겨요. 옮기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뭐가 필요하냐? 전문성이에요. 평생 직업이에요. 그래서 몸값을 올려서 애들이 딴 회사로 옮겨가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달라진 게 노령화 사회죠.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어요. 돈이면 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들이 꼭 외워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은퇴 설계는 가장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더 살아있을 내 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 설계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것이 일컬어서 평생 교육 시대예요. 소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생 교육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 공부인데요. 교육학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면 얼른 외우는 거 싫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페다고지예요. 아이들하고 성인 교육은 다르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인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고 고집이 있잖아요. 그쵸? 내 줏대가 있잖아요.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험 보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학 하는 사람이 재밌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드는 게 아니라 재밌게 제가 공부시키는 거죠. 페다고지. 애들은요, 패다 보면 고지를 듣는다. 페다고지. 그런데 성인들은 어때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해도 안 들어 고지. 따라해보세요. 시작. 안 들어 고지. 안 들어요, 성인들은요. 왜? 내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이 있어서 내 가치관대로 한다는 거죠. 안 들어 고죠. 그랬더니 노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성인 중에서 나이 들은 성인 있지 않느냐. 노인에 맞는 교육학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교육학을 일컬어서 제라고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뒤돌았으면 제로다. 제로고지다. 제라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동의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게 이제 남아있어요. 자, 이런 걸 통틀어서 휴머러고지, 인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휴머러고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총체적으로 같이 해서 교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같이 공부하시겠어요? 우리가 기살리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결정지능을 높여라. 시작. 오늘 지금까지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의 포인트. 결정지능을 높여라. 시작. 진짜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하나를 뺏어가면 반드시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뭐냐면 기억을 빨리빨리 해요. 빨리 외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 다 외웠잖아요. 393자 되는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웠어요.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회 시작.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시간 없어요. 네. 그리고 쭉쭉쭉 보면요, 뭐 가운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외웠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393자 외우라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만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들은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성경 귀절 퀴즈 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애들은 그 뜻을, 깊은 심오한 뜻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외우지는 못해도 가슴으로 알아요. 느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동성 지능인 기억력하고, 암기하고, 지각하고 이런 능력은 애들이 더 좋게 만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 이해력, 지혜력.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있어요.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아는 능력. 무슨 능력? 통찰력. 이런 능력이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통찰력, 판단력, 이해력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지혜 능력은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경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은 반드시 결정형 지능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살리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또 신이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사또 신이치.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되기 때문에 이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5자 외우기 어려우니까 2자만 외우라고 그래요. 사또.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사또. 예, 사또 신이치가 결정형 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개를 들었어요. 흥미를 가져라. 매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오시는 거죠. 화요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청은 어디 간다. 열심히 가시는 거예요. 마르다 어디 간다. 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2번째는 의욕을 가져라. 뭐 그거 해서 뭐해.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비평해라. 까내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비평을 해봐라. 그리고 매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말로 내가 표현해봐라. 그래서 유대인 그 탈무에 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는 네가 모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룹으로 나눠서 자꾸 본인 걸 얘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0가지를 표현하면 선생님들이 기살리는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도 기살리는 노후 생활이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 번호는 010-5391-7909예요.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디어 평생교육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 얘기했잖아요. 이대에서 제가 32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기적을 너무 많이 봐요. 이대 평생교육원에 오시는 분은요, 공부하고자 제주도에서 오시고요, 태백에서 새벽에 오셔서 새벽잠을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학생들 때문에 제가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제주도에서까지도 저렇게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부를 하러 오는데 나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 안 하고 게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너무 이뻐서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해요. 이런 기적을 내가 평생교육원에서 너무 보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따고 평생교육의 전도사가 돼버린 거죠. 공부를 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나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시작.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제일 중요한 거 무료로. 다시 한번 시작.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보고가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직업을 원하세요? 직업평생교육의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학위를 따서 대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으세요? 학점은행제를 클릭하세요. 여기에 모든 보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학에 좋은 강의를 듣고 싶으세요? 한국형 무크를 들어가면요, 세계 최고의 대학 명품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기살리게 하는 거죠. 나만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운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종로에 사시면요, 종로에 안 사셔도 65세 되면 고궁이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 공원에서 만나서 다 도르세요.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고궁이 너무 많잖아요. 65세 되면 공짜.
그리고 65세 미만은 종로 구민은 50%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예, 50%예요. 이런 정보에, 지식과 정보사에 정보를 갖고 있어야 내가 기살리는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무료 강좌가 꽉 찼어요. 사람이 없죠, 오히려. 고려대학교 평생교원에 가면요, 교수들이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대학, 중용, 뭐 건강관리 이런 걸 15주를 공짜로 교수들이 재능 기부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활력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일본의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만큼 초고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타희력이라는 거예요.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타희력. 다시 한번 시작. 말 그대로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남을 기쁘게 했는데 내가 더 기쁘다는 거죠. 내가 기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살리는 노후 생활의 가장 밑받침이 뭐냐? 이제는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는다라는 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라에 아까 그 폴 케네디 얘기했지만 한 나라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재앙이 온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개인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산상수훈에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좋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이런 질문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말해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어떤가요? 부자잖아요. 그렇죠?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죠. 예, 부자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저는 양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근데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을 간다. 아니 박사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사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쁜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등록금을 대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나의 행동이 나를 내가 기쁘게 하는 거죠.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해보세요. 타희력. 시작. 타희력. 이거를 일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타희력이라는 단어를. 근데 신기하다는 거죠. 남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노후가 기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이 제가 작년에 만났어요. 누구냐면 이름이 강윤선이에요. 헤어하는 주노 헤어 대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나라에 미용실을 118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분이 118개. 세계에서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냐? 학교도 거의 못 다녔죠. 무궁화 기술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목표가 있었어요. 최고의 미용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연봉 1억을 주는 게 이 사람 꿈이었어요. 근데 직원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0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놀랍게도 그 헤어 디자이너들이 연봉 1억 5천 받는 애들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이에요. 상상이나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미용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에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필독 도서를 선정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하게 해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이 준호 헤어를 떠나야 돼요. 이 정도로 애들을 자기가 독서 경영을 통해서 유식해졌어. 지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할 강사들을 다 초청해요. 그래서 강의를 듣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꿈을 가졌어요. 우리 애들, 우리 직원들에게 미용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1억 5천 정도 받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타희력, 지식적인 걸 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층으로 청담동에 38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작년 11월에 오픈했어요. 저는 여기를 가보고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바로 이거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을 위해서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날 오픈식에도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있더라고요. 강윤선 대표가. 50대 후반이에요. 57년생이라고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히 교육 장소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꿈을 여기서 자라게 하겠다. 그래서 비달사순,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비달사순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뷰티, 헤어 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화가 또 함께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제가 그날 한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서 여기다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은 꽃잎을 물들이지만 교육은 인간의 안목을 물들인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세계가 밝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강윤선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교육도 안 받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근데 나부터 타협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종반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나보타스가 세계 3대 빈민 지역이에요. 목사님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우리 새사람 교회 다비다에 이제 속해 있는데 우리 다비다에 한정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를 갔다. 근데 사실 자기는 그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1년이면 몇 달을 비행기 안에서 쪼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나보타스 지역에 그 교육장 지는데 한 장소에 하는데 3천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한 거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아마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8월 10일에서 15일 날 의료봉사를 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목사님? 네. 예. 그래서 한정규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 그런데 한정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 늘 강의 소재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현실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봤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본인의 돈을 들여서 거기다 했는데 기쁜 건 누구예요? 본인이 더 기뻐하는 거죠. 본인이 기뻐하는 거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낀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걔네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한 거죠. 타이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왠지 막 우리 다비다에서 아우 여기 갈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 막 그랬더니 학용품 이런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볼펜 한두 개면 인생 다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정규 집사님 말이 그러는 거죠. 나는 늘 볼펜이 부족하대요. 볼펜을 막 모아서 여기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모자란 게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유대인 교육으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유대인은 다 할 수가 없고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전에 히브리 대학의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이 제가 그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대인들은 돈을 벌으면 쓰는 게 있대요. 첫째, 돈을 번다. 그럼 부인을 위해서 쓴대요.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십니까? 둘째, 두 번째는 누구를 쓰냐? 내 자식을 위해 쓴대요. 세 번째 누구를 쓰냐? 부모를 위해서 쓴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누구를 쓰냐? 사촌을 위해서 쓴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쓰냐? 이웃을 위해 쓴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쇼크를 받은 거죠. 유대인 교육이 뭐길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배가 아파야 되고 저 사람들은 춤을 추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10몇 년 동안 유대인에 관련된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탈무드도 있고 막 이제 나오는 족족 또 납비 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 쫓아가서 강의 듣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뼛속 깊이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커요. 유대인들은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대인의 파워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요. 미국에 꽉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런 정도 상황으로 볼 때 세계의 두뇌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한눈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지금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들이 잘 아는 날프 로렐, 그쵸? 폴로 유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유대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계속됩니다. 게스 유대인 거죠. 캘빈 클라인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캘빈 클라인. 그 다음에 비달 사순. 미용계 전 세계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고 휩쓸고 있는 비달 사순. 영국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안 먹어보신 분이 안 계시죠?
초콜릿, 비달사순 이어서 허쉬 초콜릿, 유대인 거예요. 던킨 도나스, 놀랍지 않아요? 던킨 도나스, 바스킨 라빈스,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영화 산업, 말할 것도 없죠. 곡물 시장,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유대인들이 석권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얼리라고 하잖아요. 주얼리, 유대인을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유대인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 1900년 동안 AD 70년 디아스폴라로 해서 1948년 독립이 될 때까지 19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체득한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뭐니도 가지고 가는 게 지식, 지혜 교육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money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니 해도 평생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다지고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라는 결론을 얻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교육을 하면서 그게 이거예요. 제가 만든 게 사람은 똑같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총량 일정의 법칙이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인텔리전스 쿼션트,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가는 애들한테 꼭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태어난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주 머리 좋은 천재들을 보면은요, 어느 구석에 약간 또라이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요. 그렇죠? 우리가 천재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천재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EQ, 이모셔널 쿼션트, 아주 감성적인 분이 있어요. 우리 뭐 교회 지휘자 되시는 분들 보세요. 또 연주하시는 분,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만들어도 돼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SQ, 소셜 쿼션트,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마당발, 오지랖 넓어서 잘 사는 사람 있죠. SQ. 어떤 사람은 MQ, 도덕적이라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PQ,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송중기 이런 애들이 못생겼으면 그렇게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롯데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자,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딱 누가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탤런트를 얼른 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쫙 보니까 조인성이에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어디다가 강의를 써먹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쫙 올라가는데 한 29층 올라갔는데 조인성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잘생긴 녀석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 잘생긴 녀석들이 CF 찍어가지고 돈 버는 걸 그냥 이해하자. 왜? 우리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박지선 돈 많이 벌어도 처음에 질투했는데 지금 저 질투 안 해. 왜? 그 사람 공 하나 차면 우리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PQ. 그 다음에 CQ. 카리스마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그래서 요새는 손재주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 있죠. HQ. 그 다음에 예술적이라 잘 사는 AQ. 이거를 모두 다 통틀으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학 때 운동을 하려고 여기 평창동 주민센터에 뭘 끄느냐, 스포츠 댄스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탁 차리고 갔더니요, 왈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왈츠를 하다가 딱 보니까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뭐냐, 춤 잘 추는 사람이 최고예요. 박사고 교수고 의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생각났어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구석구석이 다르구나. 제가 또 탁구를 좀 쳐요. 탁구를 치러 갔더니 거기서는요, 탁구 치는 사람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걸 다 합하면 사람은 총량은 일정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라.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게 이거고,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 김주기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전 그 단어가 참 좋았었어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거를 한번 찾아내고 싶었어요. 근데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걸 봤어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야 중요한 걸 알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근데 미국에 와요도, 미국 사람들 재밌는 사람 많은 거죠.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머리카락 심는데 얼마? 이덕화 씨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 그쵸? 예컨대 지금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근데 임플란트 안 한 분 있어요. 안 한 분은 돈 안 썼어요. 그분은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미국에서. 다 계산해. 심장이 없을 때, 손톱이 없을 때, 귀가 없을 때, 가슴이 없을 때, 엉덩이가 없을 때 쩍쩍쩍쩍 재미있는 미국인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얼마가 나오냐? 540억이 나오더라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나는 540억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540억이다. 540억이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540억이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살금 옆에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도 얼마짜리인가 한번 보세요. 살금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도 540억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로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중요하다 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개인도 알고 사회도 하고 국가도 안다라는 거를 제가 공부를 통해서 찾아낸 거가 이거예요. 총량이 똑같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게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이게 몇 억이다 몇 억이나 하는 게 방송마다 다 틀려요. 틀리는데 보니까 디스커버리 방송에서 제가 이거 캡처를 했어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모으는데 한번 딱 사정하는데 5억 마리가 나와요. 5억 마리가 막 나와서 하는데 한 번 사랑을 했다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이 비율을 따지니까 오늘은 아주 억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요. 640억 분의 1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게 몇 분의 1로 태어났다고요? 640억 분의 1로 태어났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존감이에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에다 써야 되겠어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스스로 찾으면 길이 열려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존감 높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BCD로 얘기해요. 태어나서 죽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초이스다. 뭘 우리가 선택할 건가? 태도예요. 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에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너무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들을 때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시작. 나의 속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나이에 구애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아직 60대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강의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